근데 오늘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특강은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다 알고 오셨죠? 오늘은 상가에 대한 강의를 조금 담았습니다. 현금 흐름을 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파트 사서 월세 주면 되니까. 다만 월세 수익률이 2%대가 많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 끼고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갭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죠. 그걸 월세로 하는 분들은 이제 진짜 여유가 좀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그냥 신경 쓰기 싫고 그 다음에 또 공실 리스크 적으니까 난 그냥 뭐 잠실에서 사서 월세 그냥 3, 400 받을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도 나쁜 선택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소액으로 뭔가 접근을 하면서 월세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서 딱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정도 월세면 꽤 괜찮은데 정도를 받으려면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가 같은 것들 뭐 나쁘지 않겠다. 근데 물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릴 거고,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면 야, 이거는 진짜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상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론 공부만 하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단계에서는 지지난달이죠. 무료 특강을 한번 주최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상가 일반적인 이야기, 수익률 이야기, 뭐 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지한 버전의 특강을 준비했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분석, 어떤 지역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곳의 상권을 깊숙하게 분석해 나가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뭐 신도시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정기적으로 그냥 조금 내어드리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신도시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구도심 내가 관심이 있었지, 근데 아파트만 봤었는데 야, 여기 이런 상권이 있었구나, 여기 알짜배기 상권이었구나, 야, 이 상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이걸 무조건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나왔던 거는 전부 쓰레기 같은 상권에서 쓰레기 같은 물건이 2년 동안 공실되는 것만 다루고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물건이 안 나오고 공실이 거의 없고 그런 곳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런 거는 뭐 몰라서 또는 좀 비싸다고 다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이렇게 급매로 나온 거,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런 거 한 10%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문자 받고 괜찮을까,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좀 디테일하게 한 지역별로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지 않을까요? 당연히 괜찮겠죠.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뭐, 딱 좋아하는 음료, 뭐, 음식 딱 갖다 놓고, 좀 TV 큰 화면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막 로드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휴대폰에서 보기에는 좀 깝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PC, 뭐, 노트북으로 보거나, 뭐, 요즘은 또 뭐, TV도 연결이 잘 되니까, TV로 좀 연결해서 보거나, 뭐,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죠? 오늘 오신다고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거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신청해봐야지 라고 딱 들어왔지만 막상 이 시간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한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스스로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무료라고 해서 절대 강의 내용 자체가 무료급이 아니거든요.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한번 해놨을 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 여러분의 지식이 되니까 이것들 제대로 새겨서 나중에 하나의 큰 무기로 쓰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연사는요, 제가 아니라 이렇게 민트 의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좀 내주셨는데요. 어때요?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성화와 같은 박수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채팅창에 그냥 좀 편하게 숫자 1이 박수거든요. 숫자 1이라도 조금 적어주시면
아마 오늘 또 무료 특강하는 민트 우사님이 또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같이 임장을 간 느낌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제가 엄청 부탁을 했거든요. 채팅창에 숫자 1이 올라오나요? 어떤가요? 숫자 1, 쓰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걸 강의를 준비하고 오늘 시간을 빼고 주말인데도 그리고 아이들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한테 맡기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온 거니까 조금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 좀 썰을 많이 풀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초대를 해 보도록 하죠. 바톤 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민트 사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박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구나. 예,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투산입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상가 찾기 특강 주제로 제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정 도시의 상권을 하나 다 뽀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저는 지금 푸릉에서 상가 투자 기초반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강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푸릉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 상가, 경매, 투자 등 이제 다양한 투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상가 역시도 푸릉에서 진행했던 이제 수익형 부동산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강사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푸릉에도 푸릉 카페에다가 여러 글을 올리면서 콜럼니스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겁 많은 투자자가 알려주는 안전 제일 상가 투자라고 전자책인데 그 푸른 공식 홈페이지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처음 막막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가 투자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전자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지역 상권 뽀개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한번 특징을 제가 나열해 봤는데 어떤 지역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이 지역의 상권 특징은 일단은 신도시예요. 신도시고 8년차가 되었거든요. 2017년도쯤부터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8년차가 되었고 한 2만 세대 정도의 배우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주 인구는 약 5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 이 신도시의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도시의 한 가운데 부분에 상업지역이 크게 조성되어 있어서 이제 사방의 배우 세대들이 가운데 상권으로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8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신도시 내에 지하철역이 없다가 8호선역이 생기면서 이제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신도시가 되었죠. 네, 이 신도시가 과연 어디일지 한번 채팅창으로 맞춰 보시겠어요? 제가 잠시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에 하나 둘씩 이제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산 위례 또 말씀 주셨네요. 네, 별내도 8호선이 개통이 됐죠. 위례, 사지구, 다산 신도시, 수지구 상현동.
수지구 상현동에는 8호선이 없긴 한데요. 네, 이제 한번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오늘 준비한 도시는 네, 다산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고요. 이번에 8호선 다산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신도시의 역세권 신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산 신도시의 상권을, 아파트 말고 오늘은 상권을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게 이 카카오 맵으로 본 다산 신도시의 전체 지도예요.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이 원 안에 딱 도시가 딱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설계할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위에 아래 동서남북 네 방향에 다 있으면서 상권이 이 8호선이 다산역이 거의 원의 중심부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산역을 중심으로 왼쪽, 특히 오른쪽으로 넓게 이렇게 상권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권 분석을 되게 여러 지역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떠한 도시를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눈으로 볼 때는 이 카카오 맵으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를 보면 이 큰 도시의 오른쪽과 북쪽, 위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왼쪽은 왕숙천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은 지금 잘려 있지만 북부순환도로가 지나다니면서 생활권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이렇게 원 바깥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원 안에 배우 세대의 사람들은 이 안쪽에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원 밖으로 상권의 흐름이 이제 퍼져 나가진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 이 지도에 있는 배우 세대는 무조건 이쪽 상권을 이용하겠네. 그래서 이 상권은 배우 세대가 충분하네 라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면서 이제 상가 입지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카카오 맵으로 처음 이제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도만 펼쳤을 때는 여기에 상권이 도대체 어딨지? 이렇게 잘 좀 찾아보기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상가가 어디 있고 상권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때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적 편집도로 펼쳐봤을 때 노란색으로 공동주택 용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곳들은 다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위치한 곳이고요. 상업지역은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길게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모양들을 보면서 이쪽이 바로 상권이겠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정사각형 네모로도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써 있으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다산 신도시의 상권이 가운데만 있을까요? 이 모든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다 중심부로 이제 걸어서 상권을 찾아가기엔 조금 먼 곳도 있거든요. 이 위쪽 끝에나 왼쪽 끝에, 아래쪽 끝에 이런 배우 세대들은 조금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 도시를 설계할 때 이 외곽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작은 상권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준주거 지역이라고 써 있는 곳인데요. 보시면 지적 편집도에는 제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놨지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곳은 주거 지역이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곳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지적 편집도만 보고서도 상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산 신도시는 이 상권 배치를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가운데 넓게 이제 번화한 상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곽 동서남북 사방에 주민들을 이용할 만한 작은 상권들도 같이 배치해 놓음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권이 꽤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있는데 과연 다산 신도시의 상권은 좋은가?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이 상권을 좀 쪼개야 됩니다. 다산 신도시 상권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상권도 크고 그 안에 상가 건물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어떤 곳은 번화하게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공실이 많고 좀 투자하기 딱 사진으로만 봐도 아 여기는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겠는데 판단할 만한 곳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상권을 뽀갤 때는 아래 장표로 넘어가면 이렇게 블록을 쪼개서 나눠서 각각의 입지를 파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편집도에 봤을 때 상업지역은 이렇게 빨갛게 또 네모로 상업블록이라고 지정을 해놨고요. 준주거 지역은 초록색으로 준주거 블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아까 지적편집도에는 이렇게 길게 빨갛게 있었는데 이 다산역 왼쪽이 좀 비어있죠. 이게 뭐냐면 아직 이쪽은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거의 빈 땅으로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놓아지고 있어서 이쪽은 블록 지정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는 상업 4블록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쪽도 약간 빈 땅과 사이를 두고 단절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투자처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 선도 얇은 선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글자도 작게 해놓고. 그래서 오늘은 상업 4블록은 이제 입지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상업 1, 2, 3블록 그리고 준주거 4개 블록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별로 디테일하게 아마 이제 입지 분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상권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지도만 보고 나서는 일단 어느 블록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입지가 될까요? 상업 1, 상업 2, 상업 3, 준주거 1, 2, 3, 4. 이 7개 중에 어느 블록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입지적으로 좋은 그런 지역일지, 그런 블록일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블록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하시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그걸 이따가 설명할 때 좀 반영을 해 볼게요. 네, 거의 상업 블록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준주거 블록도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상이, 상업일, 3블록, 거의 3블록은 상업이겠죠? 준주거 1블록.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셔서 더 입지 설명드리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한번 이 각 블록을 낱낱이 한번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블록별 특징으로 한번 혹시 제가 이 시작하기 앞서 혹시 다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도 있나요? 이미 거주하신 분이 있다면 1이라고 한번 쳐주시겠어요?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 다산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신 분이 계시다면 훨씬 더 재밌게 오늘 특강을 봐주실 것 같아요. 계시는군요. 오늘 제가 도시 선정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